그렇구나. 좀 새로운 것도 연구해 볼게요. 자, 보죠. 자, 정신 차리시고.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지금 주무시지 마시고 자본 좀 들으셨다가 대기가 주무세요. 그럼 잠 잘 올 거예요. 그죠? 수면제, 수면제. 자본. 그죠? 제가 항상 드립으로 하는 말인데, 예, 여러분들이 이제 자본 배우고, 세법 배우고, 바로 주무시면 잠 잘 온다. 이거 진짜 맞아요. 제가 드립이긴 하지, 실제로 그래. 저도 많이 잤거든요. 그, 인강 보면서, 뭐 졸리는 거, 세법하게 들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게, 회계는 그래도 뭔가 계산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하지. 자, 먼저 이익잉여금입니다. 자, 자고로 우리 세무 2급 때 뭐가 출제가 되냐면 추가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세요라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우리가 처분이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진짜 빡 집중하셔야 될 게 최근에 좀 안 내서 원래는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냈는데 한 2년 동안 안 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재수없는 말이지만 우리 시험 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정말 재수없는 말이지만 대피하시고 자 보죠. 자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자 이거 좀 마인드맵 그려서 할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2025년 12월 31일이 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맞죠? 그럼 이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냐면 이익잉여금으로 흘러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익잉여금으로 흘러들어간다라고 했고, 그럼 다시 여러분들 이건 듣고 버리셔도 돼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주총 있죠? 우리가 주주총회는 우리가 이제 결산일 있죠? 결산일로부터 상법 규정이 있어요. 3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거의 3월달 말쯤에 몰려있어, 주로. 주총이. 아무튼, 예. 그래서 얘를 딱 중간으로 할 때 2월달에 주총을 한다라고 가죠. 그럼 우리가 2025년도에 주총은 2026년도에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2026년도 주총 때 뭐를 하냐면 이익잉여금을 줄여요.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거 가지고 배당도 주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걸 우리가 상법용어예요. 이 상법용어에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라고 불러요. 파는 게 아니야, 실제로는.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걸 이익잉여금 처분이라고 하는데 얘는 2026년 이렇게 할게 그냥 1월달부터 3월달 요 주총 따는 짓이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에 뭔가를 비워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잖아요.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을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기 전 이익잉여금이다라고 해서 여기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라고 표현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말 문제 조심하실 거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당기순이익이죠. 이익이 배당금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니까 아직 주총이 일어나기 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들어오고 얘가 이제 처분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고 배당을 다 준다라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곳간에 있는 곡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곳간에 있는 곡식. 그럼 곳간에 있는 곡식을 우리가 다 나눠주는 게 배당이잖아요. 그러면 곳간에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다 나눠주면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흉년 들 때 대비할 방책이 없겠지. 흉년이다라는 건 회사가 어려울 때 대비할 게 없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내가 이제 월급을 받는데 다 써버려 막 소비가 강한 거야.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들어요 가끔씩? 적금 들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드는 적금은 선택 적금, 강제 적금. 선택? 맞죠? 근데 여기 상법에서는 적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강제 적금, 선택 적금. 강제를 하지 않으면 회사들이
주주가 배당 내놔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배당 줘야 되니까 법에서 아예 배당의 일부는 별도로 배당을 못하는 곳에 쌓아두라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여기.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법정 적립금이고요. 법에서 정했다라는 거니까 강제적금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개정 과목은 이익 준비금입니다. 이익의 일부는 우리가 배당을 주지 말고 준비해 놓자라는 건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그럼 우리가 배당은 어떤 배당하고 어떤 배당이 있어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뭘 주의하시냐면 우리가 여기 금전 있죠? 금전이니까 어떤 배당만? 현금 배당만. 해서 현금 배당액의 10% 이상을 적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돼요. 여기에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나중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어떻게 장난치냐면요. 이렇게 장난쳐요. 더럽게 장난치면 현금 배당 1억, 주식 배당 2억. 그러니까 현금 배당 1억, 주식 배당 여기서 5천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더럽게 장난치는 게 뭐냐면 배당 가능한 금액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이렇게 줍니다. 많은 분들이 배당 가능? 그러면 현금 배당 1억이고 주식 배당 5천만 원이니까 1억 5천에 10% 해가지고 1,500만 원 입력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지읒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더럽게 내는 거예요. 쉽게 내면 그냥 현금 배당액의 10%를 적립한다 친절하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문장 꼭 외우셔야 돼요. 아셨어? 주의하셔야 돼요. 반드시 안 낚여봐서 낚이면 정말 기분 더러워요. 그렇죠? 이거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임의 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아예 이익의 일부를 어떤 특정 목적 있죠. 예를 들면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익이 쌓여져 있는 곳에 일부를 빼서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한 적금에 넣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쌓아두는 적금을 임의적립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임의적립금은 그냥 적립금 앞에 목적이 들어가 있으면 다 임의적립금 개정 과목이에요. 그 임의적립금 개정 과목은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 회사가 그냥 적립금 앞에 목적을 잡아놔야 알아서. 그렇죠? 예를 들면 아프리카 시장 개척 적립금 이렇게 해도 돼요.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쌓아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외우실 필요 없어요. 막 개정 과목을. 그래서 여기 있잖아. 이건 회사가 의무적으로 주총의 결의에 따라서 이익의 일부를 적립하는 거예요. 배당 안 주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또 시험에 분계가 잘 나온단 말 문제도 잘 나오고요. 그럼 첫 번째, 우리 시험에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 중에서 가장 출제 많이 하는 건 배당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배당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자고로 말문제 낚시당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당연한 건데요. 뭐냐면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는 올해 12월 31일 날 작성하죠. 작성하는데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은 올해 연도 말에 이루어져요? 내년도 주총 때 이루어져요? 그렇죠. 다음 연도 주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입니다. 그럼 재무상태표에도 12월 31일자 자산부채 자본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럼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시간이 먼저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익잉여금에 처분할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먼저예요? 시기로 따지면. 다시. 아니, 우리가 주총은 다음 연도에 하잖아요. 주총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올해 연도 말에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올해 연도 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먼저예요?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게 먼저예요? 재무상태표 아니 날짜가 여러분 자 날짜 2025년 12월 31일이 먼저다? 그리고 26년 1월부터 3월이 나중이야. 제가 알려드릴게. 진짜? 응. 25년이 먼저야? 26년이 그 다음이고? 몰랐죠? 그러지 마, 진짜. 이거 낚는단 말이야. 어떻게 장난치냐, 여기. 그래서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25년 12월 31일자고, 그 다음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은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감소시킬 때는 다음 연도 1월달부터 3월달에 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 처분 내용이 반영되기 전 금액이다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장난칠까요? 후로 돌리면 많이 낫게 또. 이거를 그냥 외우지 마시고 시기를 따지시라고, 시기를. 처분은 내년도에 하는 거고, 재무상태표는 올해 연도만 하는 거니까,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은 당연히 처분이 반영하기 되기 전이지, 당연히. 아셨죠? 최근에 냈었고 또, 최근이라는 건 2년 전이에요. 2년 이내. 자, 해볼게요. 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배당 같은 경우에는 주초일날 배당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선언만 하잖아요. 선언하고 1개월 이내 배당을 주게끔 상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건 이게 주총일이냐, 배당 지급일이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배당 결의일날은 이제 현금 배당 아까로 따지면 1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1억은 반드시 감소해야 됩니다. 선언하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니까 배당을 줄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선언할 때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배당 결의일 있죠? 질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게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라면서요. 그럼 질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차변태생이에요? 대변태생이에요? 대변태생이지. 왜? 자본이 이익이 늘면 자본 증가하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대변태생인 거예요. 그럼 대변태생을 감소시키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차변. 그래서 이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니까 차변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시험에 가끔씩 이렇게 출제할 때 있어요. 2월 이익잉여금 개정 과목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곧 그 문제 풀 거예요. 이 둘은 같은 개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둘 다 쓰셔도 돼요. 근데 시험에 별도의 언급이 있으면 그 개정 과목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걸 쓰라고 했는데 뭔 소리야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같은 개정 과목이에요. 이거 회계 1급 때 배울 건데. 회계 1급 때. 자, 죄송해요. 안 배웠고요. 안 배웠고, 배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현금 배당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존재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늘어요. 근데 아까 그랬지만 현금 배당을 만약에 1억을 선언하면 반드시 1억에 몇 프로 적립해야 돼요? 그렇죠. 10%인 1,000만 원을 이익 준비금에 적립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화면 보시면 이거야, 여러분들. 가끔씩 이거 오해하시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 회사가 요게 이익잉여금이란 창고예요? 이게 이익잉여금이란 창고야. 그럼 이익잉여금 창고 안에 우리가 만약에 현금 배당이 1억이에요. 그럼 1억이면 이 현금 배당 그냥 외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로 나가. 이거를 외부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현금 배당인 거고. 맞죠? 현금 배당이고 다시 근데 이거 다 배당하면 큰일 나니까 다시 이익 중에 일부는 배당이 불가능한 이익준비금이란 창고로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익준비금이란 창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 건 분개 이해하시라고. 그럼 여기에 이익준비금이란 창고야. 그럼 이익준비금이라는 창고가 있으면은 다시 1억의 현금 배당의 10% 있잖아요. 1,000만 원을 다시 이익잉여금이란 창고에서 배당이 가능한 이익잉여금 창고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배당이 불가능한 여기를 옮기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현금 배당 1억을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익준비금까지 고려하죠. 이익준비금까지 고려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창고에서 얼마가 감소하는 거예요? 1억 1,000만 원이 감소하는 거예요. 아니, 그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1억은 밖으로 보내는 거고, 배당을 하는 거고, 나머지 1,000만 원에 이것도 배당을 주면 또 회사가, 주주들이 배당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익잉여금이란 국간창고에서 또 나머지 1,000만 원은 빠져나와가지고, 이익준비금이라는 배당 불가능한 창고로 옮기는 거라고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지? 지금 사례에서 보면, 미처분 이익, 이 빨간색만 놓고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1,000만 원 감소하는 거고, 여기서 빠져나가서 여기로 증가하는 거니까 그럼 이익준비금이라는 배당 불가능한 자본창고가 느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돼. 그림으로.
오케이? 가끔씩 요거 하는데 1억만 없애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억 1,000만 원이 감소하는 거 이익잉여금의 창고는? 아, 오케이? 응. 그래서 지금 사례에서 붕괴 들면 여기서는 1억 1,000만 원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감소하고 1억은 바깥으로 보내는 거고. 맞죠? 그럼 나머지 1,000만 원은 배당 불가능한 이익준비금이란 창고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오케이, 옮기는 거야. 같이 여러분들 월급 통장, 만약 여러분들이 1년에 연봉이 1억 1,000만 원이면 1억은 쓰는 거고, 써서 빠져나가는 거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내가, 아씨, 나 이렇게 했다가는 나 나중에 돈 못 모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여러분 적금 통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돼? 1,000만 원은 감소하지만 적금 통장 늘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했다가 실제로 이제 배당을 주면 미지급 배당금이 감소하겠죠. 감소하고 대변에 보통예금이면 보통예금, 주로 보통예금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현금이면 현금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주식 배당하고 관련된 문제 여러분 다 맡길게요. 기출문제. 네. 자, 이제는 주식 배당입니다요. 자, 그럼 주식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배당 아까로 따지 5천만 원 드릴게요 라고 하면 일단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감소하죠? 이렇게 배당 결의. 자, 그리고 자고로 여러분들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중에 뭐가 원칙일까요? 현금 배당이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금 배당을 아예 개정 과목 자체 현금 배당금이라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 배당이 예외니까 여기는 반드시 주식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네? 열심히 설명드리고 있지만 암기예요. 그래서 주식은 지급한다라는 표현 대신에 교부한다라는 표현 씁니다. 주식을 교부하다. 근데 주총일날은 아직 교부 안 된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교부가 안 된 주식이다 해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요거 자본 조정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발행되는 거잖아요. 발행되는데 잠시 거쳤다가 나중에 주식 발행되면 없어져서 자본금 대체될 녀석이니까. 그렇죠? 자본 조정이자 딱 봐도. 그렇죠? 주주와의 거래인데 임시적인 성격 항목이니까. 맞죠? 자본 조정. 그랬다가 이제 주식을 교부하면 차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 감소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발행 주식 수 곱하기 액면 금액만큼 자본금이 늘겠지. 아까 무상증자는 배당의 재원이 자본잉여금이고 여긴 이익잉여금이 배당의 재원이에요. 배당은.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실제 문제 맡겨볼게요. 기출문제 있어요. 요게 어디에 있냐면요. 이거 표로 줬더라고요, 문제 보니까. 교재 어디냐면은 734페이지네요. 교재 734. 자, 734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다 읽으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시고 요때 하는 짓이 뭔지만 엑기스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734페이지 문제 1번에 1번.
해봐도 될까요? 이거 다 읽고 계시면 안 돼요. 주주 몇 명 참석 이런 거 보는 거 아니냐, 절대. 제가 그런 거 보지 마요. 필요한 거 봐야 돼. 그거 다 읽고 계면 안 된다, 여러분들. 자, 보죠. 밑줄 쳐놨어요. 일단 문제 보면, 여기 결의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총일날 분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시면 이익배당 결의고 4월로 지금 예정이니까 누가 봐도 주총일 분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쭉 읽어보니까 참석수 필요 없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 저자분이 아예 대놓고 양심은 여기다 진하게 해놨잖아요. 지금. 이런 거 필요 없었다. 배당 총액 보시는 거 여러분들. 그럼 총 현금 배당을 여기 1억을 결의한 거잖아요. 1억 결의했고 다시 이익 배당액의 10%는 미처분, 그러니까 1억은 밖으로 내보내는 거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우리 이익준비금에 넣는 거예요. 배당 불가능한 곳에. 그럼 당연히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1억 1,000만 원이 감소하는 거예요. 1억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은 다른 문제 옮겨놔야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여기 있잖아요. 2월 이익잉여금 계정 쓰라라고 했는데 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동일 계정 과목이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동일 계정 과목이긴 한데 지금은 반드시 2월 이익잉여금을 쓰라라고 했으니까 얘 반드시 써야 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쓰면 안 돼, 절대. 아셨죠? 2월 이익잉여금 차별 감소죠, 감소? 감소. 1억 1,000만 원. 요 미지급 배당금 1억, 이익준비금 1,000만 원 이렇게요. 넘어가도 되겠죠? 자, 됐어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이제 뭐도 가끔씩 출제하냐면 요거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의 비교도 출제를 간혹 합니다. 요거 말문제 풀어볼 거예요. 이제 자본의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의 비교 문제를 푸시려면은 실제로는 주총이라고 배당 지급이 다른 날짜였죠. 같은 날짜라고 가정을 해주셔야 말 문제가 풀려요. 알죠? 가정. 그럼 같은 날짜라고 가정하면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미지급 배당금이 안 나올 겁니다. 같은 날짜라고 가정하면. 맞죠? 그럼 남는 건 차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의 현금. 맞죠?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잖아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니까 현금 배당 주는 회사는 뭐가 감소해요? 자본이,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니까 현금 감소했으면 자본 감소해야지. 맞죠? 그래서 중요한 게 시험에 잘 내, 이거. 현금 배당을, 물론 여기서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죠.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자본이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지급이야, 지급. 자, 근데 주식 배당을 주는 회사는 이게 같은 날짜다라고 가정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안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감소하고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해요. 하지만 주식 배당은 현금, 자산 부채에 뭔가 변화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본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미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익잉여금이라는 이강의장 학생이 자본금이란 A강의자로 옮겼다고 학원 전체 학생 수 변함이 없다고, 자본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주식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자본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 문제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논리적으로 따지셔야 되면 우리가 그러면 현금 배당이나 현금 배당을 주는 회사는 자본이 감소하잖아요. 그럼 현금 배당을 받는 회사는 자본이 늘겠지. 왜? 현금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 증가하잖아요. 수익 증가하면 단기 순이익 증가하겠죠. 단기 순이익이 어디로 간다 항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니까 자본은 최종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치? 근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럼 주식 배당을 주는 회사가 자본에 변화 없죠. 최종적으로. 그럼 주식 배당 받는 회사는 자본에 변화 없어. 걔도 없어. 주는 놈이 감소하면 받는 놈은 증가하는 거고. 맞죠? 근데 주는 놈이 자본에 변화 없으면 받는 놈도 변화 없어. 당연히. 그래서 핵심은 요게 핵심이에요. 말문제 대비. 그래서 주식 배당을 받는 회사는 회계 처리가 불필요하다라는 게 요게 또 최근에 한번 나왔어요. 현금 배당은 우리가 분계 끊잖아요. 그죠? 주식 배당은 분계를 끊지 않아요. 받아도. 자, 표정이 안 좋기 때문에 아까 미리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낌새를 살펴봤고요. 표정이 여기 항상 할 때 안 좋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자, 화면 보세요. 이미 여기다 적어놨는데, 보시면,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 이 회사가, 이렇게 할게요. 실제는 아니지만, 한 주당 4주씩 배당을 준 거예요. 주식 배당을 한 주당 4주씩 400% 한 거, 400%. 맞죠?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이 회사의 주식은 750만 주였어요. 750만 주. 요때 주가가 어떻게 됐었냐면요. 제가 항상 요 사례 가지고 들어요. 뭐냐, 이것도. 얘 하는 게 항상 괜찮아서. 아이고, 아니구나. 지금 여기네. 이 회사가요, 방금 750만 주였을 때 주가가 26,000원이었어요. 맞죠? 750만 주였을 때. 근데 이제 한 주당 4배씩 더 발행했다면 주식을. 맞죠? 그러면 당연히 발행 주식은 3,000만 주가 됐겠죠. 아까 750만 주였으니까. 벌써 보시면 아까는 750만 주였는데 지금 발행 주식의 총수가 3천만 주 됐잖아요. 대략. 4배가 증가하는 주식수가? 주가 잘 보세요. 이렇게 됐어. 주가가 이제. 여기 20원 떨어져서 6,480원 됐거든요. 20원 떨어지기 전에는 6,500원이었던 얘기잖아요. 아까는 분명히 얼마로 끝났냐면 26,000원으로 끝났거든. 26,000원으로 끝났으면 20원 떨어지면 25,980원 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죠? 여기 아까 주식수가 750주라고 할게 그냥 750만 주였을 때 26,000원이었어. 근데 4배를 더 발행했더니 3천만 주 됐잖아요. 근데 주식을 더 발행했다고 시가총액이 올라갈까요? 주식 배당했다고? 안 올라요. 그렇죠? 우리가 시가총액이라는 건 발행 주식수 곱하기 한 주당 가격이거든요. 그럼 발행 주식수가 4배가 튀는 것만큼 주가는 4배가 떨어져요. 주가가 4배가 떨어진 거야. 맞죠? 그래서 변화 없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수가 4배 올리는 것만큼 단가가 4배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주식 배당 받았으니까 왜 회계 처리가 없냐라고 생각을 안 하면 받았으니까 좋아하거든. 바보야. 이 회사의 주식을 내가 만약 한 주 가지고 있으면 26,000원으로 찍혀있던 게 이제 4주로 바뀌면서 6,500원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한 주당 가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배당 받으면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회사들이. 현금 배당을 못 주면 막 주식 배당. 우리는 왜 현금 배당 안 줘? 주식 배당 드릴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아무튼 우리한테는 그럼 시험 목적상은 이게 중요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리상 당연히 주는 놈이 변화가 없는데 받는 놈의 금액이 변동이 있을 리가 없지. 맞죠? 주식수하고 단가만 바뀌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변화가 없으니까 회계 처리하시면 안 돼, 절대. 맞죠? 그래서 시험에서 현금 배당 얼마 받고 주식 배당 얼마 받았다라고 하면 현금 배당 받은 것만 회계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받는 거. 아셨죠? 지금 보여드렸으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반드시. 제발 좀. 제발 좀, 여러분들. 주가가 튀려면 회사가 이익성장이 나야 돼요. 아니면 아까처럼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 발행 주식수 내려가는데 여러분 시가총액이 내려가면 안 되지, 그건. 아니, 발행 주식수 곱하기 한 주당 가격만큼 시가총액이라면서요.
맞죠? 그냥 우리가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 발행 주식이 총수가 줄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가는 오른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호재라는 거야. 맞죠? 그럼 유상증자는 어떻게 유상증자하면? 발행 주식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유상증자한다 시가총액이 올라가요? 그럼 다 유상증자하게? 맞죠? 그래서 유상증자한다라고 하면 악재라 주가 떨어져 일반적으로. 왜? 맞춰야 되니까 시가총액은 그대로인데 발행 주식 올라가. 올라가니까 주가는 떨어져요. 시가총액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아무튼, 예. 그럼 오르셔도 괜찮아. 문제 없어. 방금 보여드렸으니까. 아셨죠? 예.